안녕하세요. 최희성 원장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온라인 설명회 2탄 2015 개정교과 교육과정의 선택과목 활용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그 대상 학년은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개정교과에 적용을 받고 있는 학년 학생들과 부모님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개정교과 선택과목에 관련돼서 일반적으로 어머님들께서 또는 이제 학생들도 어렴풋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문이과 구분 없이 배우는 공통과목이 전격적으로 도입됐다. 과거에 문과, 이과를 수십 년에 걸쳐서 나눠서 공부들을 해왔는데 개정교과는 그게 통합이 되었다 정도만 많이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교육과정을 추구하고 있는지 바뀐 개정교과가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라고들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셔요. 심지어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그리 자세히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일반적인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떤 주된 목적, 교육 방침 이런 것보다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 그러면 개정교과로 교육받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선택과목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더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총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교과와 비교과 부분을 나누어서 과거에는 비교과 부분에서 물론 교과도 포함이긴 합니다만은 주로 비교과 부분에서 자기주도성이라든지 학업 역량이라든지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전공적 합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평가받아 왔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뿐만 아니라 교과도 그렇고요. 물론 성적 위주다, 논술 위주라 여러 가지 전형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개정교과가 들어와서 어떻게 바뀐 거냐. 과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비교과에서만 주로 평가하던 부분들이 이제는 교과 영역, 내신 영역에도 일정 부분 포함이 되어 있다. 그게 교과 과정의 목표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통합 과학이나 통합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력 과목, 통합 사고력을 중점적으로 기르고 있는 사고력 과목이 전폭적으로 도입되어 있고요. 다음에 문이과가 구분 없이 공통 과목으로 진행이 된다. 특히 수학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전공적 합성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어느 전공이 적합하냐, 또 그러면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어떤 선택 과목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왔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전공적 합성이 일정 부분 반영된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고요. 예, 실제로 교과 과정을 개발하는 당시에도 그런 게 이제 고려가 된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 이런 통합 교과에서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특히 지금 내년도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지금 현재 중3 친구들이나 또는 내년도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고2, 고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심층적이기 때문에 약간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 과목은 우리가 이제 개정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요. 제일 먼저 중요한 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15학년도 개정교과의 주요 특징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게요. 우리가 이제 기초교과 영역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 이수 단위를 보면요. 교과 총 이수 단위의 전체의 50%를 넘지 않도록 이렇게 제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국영수하고 한국사가 아이가 공부하고 있는 전체 교과에서 50%를 넘지 않게 이렇게 제한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을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요. 그리고 많은 설명회나 여러 가지 또는 뭐 정보나 어떤 공유하는 포럼이나 이런 데를 다녀봐도 이게 그렇게 강조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이수 단위가 교과 총 이수 단위의 50%가 주요 과목, 기초 과목에서 넘지 않는다는 게 아이들의 학습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아이들의 성취도라든지 평가를 받을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가 이게 이제 쉽게 말해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주요 교과목에 의해 기초 과목에 대해서 50%를 못 넘게 나눈다는 얘기는 다른 과목들 또는 선택 과목들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입시를 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아이의 성적을 내신을 평가받을 때 많은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유념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교과 총 이수 단위에 50%를 넘지 않게 기초 과목, 기초 교과 영역이 전체 이수 단위 50%를 넘지 않는다. 이 말은 선택 교과 과정이 나머지 50%를 차지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선택 교과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아이들의 진로나 학업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이나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교과 과정에 어떻게 준비를 공부를 해왔냐가 아이의 결정적인 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의견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계 고등학교하고 자율형 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군을 나누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기초교과과정, 두 번째 탐구교과과정, 세 번째 체육예술계열, 다음에 네 번째 생활교과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교과과정에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이렇게 들어가고요. 탐구교과과정에는 사회탐구 영역, 그 다음에 사회탐구에는 역사하고 도덕이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탐구 영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기초교과 영역과 탐구교과 영역에서 공통과목 단위를 보면요. 국어가 8단위, 수학도 8단위, 영어도 8단위고 한국사는 6단위입니다. 그 다음에 탐구에서 통합사회탐구는 8단위, 통합과학탐구는 8단위, 여기에 과학탐구 실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교과군에서 필수 이수 단위는 어떻게 되느냐? 국어 10, 다음에 수학도 10, 영어도 10, 한국사가 6이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사회계열이 통합사회가 10, 그 다음에 통합과학이 1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 이수 단위에 체육이나 예술 또는 기술과정, 외국어, 한문 교양까지 포함을 해서 필수 이수 단위의 총계가 94단위가 나오고요. 자율편성 단위가 86단위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자율편성이다. 이거는 이제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단위를 준 거죠. 그래서 학생의 적성, 진로를 고려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 물론 학교 형편상, 오프라인 수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체활동에 대해서 24단위가 주어져 있습니다. 시간으로 하면 약 408시간 정도 되네요. 그래서 창체에 24단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적지 않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모두 다 합쳐서 총 이수 단위가 204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정교과의 주요 특징 중에 고등학교 보통교과 교과목 구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교과 영역 4과목, 탐구교과 영역 2과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각 과목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쭉 읊어보겠습니다. 국어는 일반 선택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렇게 되고요. 진로 선택이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이 이제 가장 관심들 많이 가지고 계신 제가 맡고 있는 과목, 수학 과목 말씀드리면 일반 선택이 수학원, 수학2, 미적분, 확통,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실용수학, 기하, 경제수학, 수학 과제 탐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일반 선택이 영어 회화, 영어 1, 영어 독해와 전문, 그 다음에 영어 2 이렇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이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을 알아보면 사회탐구가 일반 선택이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렇게 결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으로는 여행지리, 사회탐구, 사회문화, 사회문제탐구, 고전과 윤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은 일반 선택이 물리학원,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각 1, 1, 1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과학사,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듣지 못하던 탐구 과목들도 꽤 많고, 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에도 경제수학이니 실용수학이니 언론에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기존에 나와 있는 교과 과정을 보니까 뭐 3월 달에 학기 초에 학교에서 교과 설명회나 뭐 학습 설명회 할 때 가서 들어봐도 별게 없더라. 자료집에 보면 어느 구석에 좀 써있긴 한데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셔요. 그래서 제가 그거로 오늘 가이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목 선택제라 그러는데요. 이제 이게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입니다. 이게 각 광역 교육청별로 다루고 있는 이름들이 조금 다른데요. 제가 요거 말씀을 드릴게요.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 무슨 얘기냐. 앞에서 쭉 불러드렸던 그런 다양한 과목들을 우리 애가 이런 진로와 적성을 생각해서 앞으로 대학에 가서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사회계열이다, 공학계열이다, 보건의료계열이다 이런 쪽에서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또 현재도 그런 진로에 맞는 곳에 재미와 흥미를 느끼고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그런 과정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래서 이런 거를요, 우리가 이제 소수자 과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다수의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하는 과목들은 그 학교에서 또 선생님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 과정이 열릴 거예요, 교과 과정이. 그럼 그냥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 우리 학교에 몇 명 없어요. 그래서 그 교과를 개설하기도 조금 애매해요. 그럴 때 두세 학교를 한꺼번에 묶어서 지도할 수 있게 교실을 꾸며서 수업을 하는 걸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 자기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 개 학교에 얽매이지 않고 두세 학교가 묶어서 그 과목을 개설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개별 학교별로는 인원이 소수지만 서너 학교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선택하는 인원이 꽤 그래도 교과를 진행할 수준이 될 테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선택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을 하고 운영을 하느냐 제가 흐름도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으로는 선택 과목의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니즈가 있는지 이게 이제 시기별로 보면 4월 달에서 5월경에 요거 수요 조사를 하고 담당하는 부서는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과목을 할 거냐 이게 2단계로 개설 과목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과협의회하고 교육과정위원회에서 교육청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시기별로 보면 5월이나 6월경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설 과목을 확정을 하고 5, 6월에 그리고 이 동시에 과목별 수업 시간을 배치하게 되는데 요거는 다시 교육과정 담당 부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과의 교사들이라든지 담임선생님 또 진로지나 상담 교사님들이 직접 이제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게 여름 초율 6월 7월에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수강 신청을 받아요. 방학 동안에. 그래서 담임이라든지 교과 교사 또는 교과 과정 담당 부서를 통해서 7, 8월에 받게 되고요. 이게 조금 수년이 되는 경우에는 8, 9월에 받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을, 그러니까 수강 신청을 받아서 수업 시간표를 배정을 하고요. 그게 이제 8, 9월에 돼서, 그 다음에 교실이라든지 교사라든지 교환이라든지 여러 수업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게 이제 겨울에 준비를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이듬해 3월 달에 교과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사전 정보를 알고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신청을 하고, 내가 지금 1학년이다. 그럼 내년에 어떤 과목을 들어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거를 선생님들한테 어필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라든지 진로진학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가 동아리를 하면서 이런 거에 참 관심이 생겨서 제가 수학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학 과제 탐구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언제 생기나요? 이런 질문이라든지 또는 담임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과학 탐구에 예를 들어서 과목을 좀 언제 개설이 되는지 수요조사가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린다. 이런 식으로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아이들이 평상시에 니즈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조사가 쭉 이루어지니까 그게 이제 1학기 때 되니까 반영이 되겠죠. 이제 이런 방법이 있고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가서 어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편성하고 운영 흐름도를 알고 있어야 우리 아이가 내년에 뭐 할지 다음 학기에 뭐 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시기에요. 조금 늦은 경우에는 지금도 신청을 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 신청은 아이가 그냥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해가지고 나 이거 듣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학교의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이거 신청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보고 그래 너는 이거를 들을만 하구나. 너가 원하는 거니까 이 과목을 선택하더라. 이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인증을 받아서 강의를 수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죠.